안녕하세요. 부티브라더 앤디입니다. 이제 3월 9일이 대선인데 대선 지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거는요. 5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는데요. 이 정부에 지금 유력한 후보님 두 분이 계시죠. 우리 대선 주자 이 두 분의 부동산 공약만을 가지고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좀 담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정을 위해 양당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두 분에 대해서 어떤 부동산적 정의를 한번 내리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간략하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은요, 강력한 국가, 그리고 큰 국가, 큰 정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민간의 어떤 그 영역까지도 국가가 개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좀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계시고요. 윤석열 후보님, 국민의힘 후보님이시죠. 이분은 국가는 필요할 때만 적시적소에 개입을 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원리에 맡기겠다, 이런 게 두 분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정부 시대에서 부동산 주택 문제에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미약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두 후보님은 공급에 굉장히 치중을 하십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님부터 갈게요. 총 311만 가구를 공급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현 정부가 206만 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이분이 새롭게 105만 가구를 더 추가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 311만 가구 중에서 258만 가구가 수도권에 이제 포진돼 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님 한번 보겠습니다. 총 250만 가구의 공급을 계획하고 계세요. 수도권에 130만 가구를 예정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신규 및 기존 택지를 공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규라는 택지라는 거는 빈 땅 같은 거 있잖아요. 빈 땅 같은 거를 이제 매입을 해서 거기다 택지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택지를 이제 개발을 해서 양을 늘려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신속협의제 도입. 그동안은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뭐 심의 시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상 지나고 단계를 지나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따라서 이분은 신속협의제를 도입해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종 주거지역 신설을 하겠다.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면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을 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걸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님을 대충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그래서 이분의 공약은 1기 신도시에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으로 이제 완화된 규제를 적용시켜서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처럼 여기 보면은 서울에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면제, 이런 것들이 면제되면은 뭐겠습니까? 일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속도가 탄력이 붙고 좌초되지 않는 단지들이 생김으로써 끝까지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래도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갈 수 있는 거죠. 청년 원가 주택이라고 해서 20대, 30대 청년분들한테 원가로 주택을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채집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가구를 이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이제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제가 쑥 읊었듯이 국가 위주고, 그 다음에 민간은 아무래도 적게 좀 퍼센테이지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후보를 또 보겠습니다. 이분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민간이 확실히 주도적으로 가는 시장 위주의 어떤 그 가치관을 갖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제가 또 세제적인 부분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종부세가 집값이 급등하면서 기존의 종부세의 세율 자체도 부담인데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종부세가 훨씬 더 증가됐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은요, 종부세 부분을 개선을 하겠는데 1주택자, 특히 고령층,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개선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윤석열 후보님은 보유세 자체를 전면 개편하겠다. 그리고 그 개편의 어떤 내용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서 하나로 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공시가격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너무 높다. 따라서 두 후보님 다 공시가격을 좀 낮추거나 급격하게 위로 뜨는 거, 이런 거는 막겠다라는 의지를 엿보이는 내용들을 발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은요, 공시가격을 전면 재검토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님은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환원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보유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거래세 중에 하나인 취득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님은 실수요자 취득세 감면 이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님은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좀 서민에게 문을 조금 열어주겠다. 문턱을 좀 낮춰주겠다. 뭐 이런 느낌은 들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라고 그 테러를 뚫어주면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이분들이 계획했던 어떤 주택의 개발을 통한 공급보다 훨씬 빨리 시장에 매물을 좀 많이 형성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윤석열 후보님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2년간 배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LTV 얘기가 나왔어요. 두 분 다 LTV를 완화시키겠다고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님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90%까지 완화. 그리고 윤석열 후보님은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 LTV 80%까지 이제 완화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이재명 후보님 쪽에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토 보유세라는 거를 신설하시려고 그래요. 이 국토 보유세가 뭐냐면 국토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과세 이연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 이연 제도는 도입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분은 보유세의 어떤 실효 세율을 1% 수준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윤석열 후보님을 보겠습니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도 말씀하셨고, 뭐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다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거나 보유세 급등을 제어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취득세율도 단일화시키겠다. 1주택자에 한해서. 그리고 생애 최초 구매자는 취득세를 또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판만 깔아주고 나머지는 시장의 원리로 돌아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분의 뜻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분들의 공약 중에서 새롭게 좀 기존에 있는데 좀 충격적으로 새롭게 좀 덧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GTX에 관한 이분들의 공약이에요. 기존 GTX에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두 분 다 GTX 시리즈에서 D까지 나왔죠. 근데 E 나오고요. F까지 나옵니다. 두 분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노선은 살짝 달라요. 특히나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F 노선으로 갔을 때 수도권 순환선이라고 해서 GTX가 고향부터 해서 안산, 수원, 용인, 성남, 하남, 의정부, 다시 고양 이런 식으로 그 지하철 2호선처럼 돌아요. 그리고 김포가 있어서 옛날에 GTX D가 연결된다고 그러는데 약간 좀 껄끄럽게 연결됐잖아요. 그죠? 우리 다 인정할 수 있죠? 이 두 분 다 직접적으로 GTX 노선이 김포에서 강남권으로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에 계신 분들도 두 분의 공약을 잘 보면은 신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분의 또 한 가지. 일단 GTX뿐만이 아니라 GTX가 굉장히 넓혀지죠? 수도권 경기도 이제 끝선까지 넓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과 경기권이 구별이 아닌 전체 진짜 하나의 큰 새로운 메가 시티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영호남권 늘 바탕으로 해서 남부 수도권을 구상하고 계시고요. 이재명 후보님은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재미난 대선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두 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중립적입니다. 유튜버 앤디기 때문에 중립적이고요. 두 분 다 공약 좋은 거 많고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직접 잘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투표는 국가의 발전과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번 투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